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누구세요? 제가 다음에 화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갖고.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풍수 이론도 이제 기억이 날지 안 날지도 가물가물하죠. 오늘 9강째입니까? 예. 오늘 9강인데, 서머리 요약 한 번만 합시다. 풍수는 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슨 법? 무슨 론? 형세론. 산줄기, 물줄기 기운들을 보는 방법. 금용사, 모양새들을. 그 다음에 형국론. 요거는 그냥 가장 쉽게 개형국이다, 호랑이 형국이다, 참새 형국이다 보는 거. 참새 형국 없습니다. 꽁 형국은 있어도. 그 다음 앞에 좋은 산 모양이 있다. 그럼 대문을 그쪽으로 놓거나 마당을 그쪽으로 넓히거나, 안 그러면 폐철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로 옮기거나 이러는 방법들인데, 형세론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용을 보는 법, 간용법, 볼간자 용용법. 요거는 어떤 상황이다? 우리 집까지 한 번도 안 끊어지고 백두산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내려오는 이 길을, 그 길은 한 길뿐인데 그 길이 얼마나 우리 집에 힘있게 부드럽게 주느냐, 그걸 따지는 건 간용법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게 백두대간 이야기였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장풍법. 요 말고 뒤에서 주는 맥 말고 여기서 뻗어나오든 어디서 뻗어나오든 이 혀를 보호해주는 느낌의, 주변에 눈에 보이는 모든 산들,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 산들이 있더라도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걸 장풍법이라 하는데, 고서 사신사, 뒤에 북현무, 전주작, 하청룡, 우백호 요 네 가지를 사신사라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전부 다 조신사라 한다. 아침에 신하가 혈자리를 향해서 전부 다 읊조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득수법. 이쪽 산이 있고 이쪽 산이 있으면 당연히 중간엔 개굴창이 흐르죠. 그죠? 근데 개굴창이 혈자리로 지나가면 물 위에 혈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물줄기는 이래 빠져나가는 게 기본이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요 모양이 굽이굽이 흘러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방향에서 시작해서 동서남북 24방위로 쪼개가지고 어느 방향에서 물줄기가 우리 집 혈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좋고, 어느 쪽 방향으로 물줄기가 나가면 나쁘다.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득수법이라 하고, 그 다음 직류수가 무조건 나쁘다, 공류수는 좋다죠.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혈은 그럼 어떤 모양새를 가지면 그 혈자리가 되겠느냐는 게 정열법.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제가 이론 강의는 끝이 났고요. 이제 테마별로 오늘은 조선의 왕릉이 됩니다. 서머리 정리가 되세요? 다시 한번 쭉. 막상 가서 보라 그러면 잘 못 보겠지만, 풍수의 이론이 기초반에서 이런 게 있구나 산뜻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가면 안 쉽죠. 진짜 빠그러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론에 충실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은 왕릉입니다. 왕릉 중에서도
신라왕릉은 아직까지 미개발 분야고요. 그 다음에 고려왕릉은 개성들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해방된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왕릉이 그나마 제일 보존이 잘 돼 있죠. 100년 전까지만 해도 감히 완전 성역이었잖아요. 성역. 풀 한 포기도 못 건드린다.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이 조선왕릉이 워낙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풍수를 푸는데, 조선왕조 실록에조차도 제대로 이 글귀들이 안 나와 있어요. 풍수적으로 이래 잡았다, 저래 잡았다. 회의했다는 소리는 엄청 들리는데 어떻게 무슨 형국에 간용은 어디서 받아서 득수는 어떻게 돼가지고 장풍은 이래 돼서 우리가 거기에 혈자리 잡았다 소리는 없습니다. 왕조실록에도. 왜? 이씨왕조를 대물림하기 위한 극비사항이었다는 얘기예요. 실록에조차도 안 쓴 거. 실록은 그 다음 세대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왕이 죽고 나면은 고쳐가면서 그때 왕 자체 때 못 고치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사초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때 상황에 아부할 수 없는 글귀들을 그 다음 세대 가면은 바꾸거든요. 다시 한번 쫙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중에 어죽하면 3대 정도 지나야 바뀌는 말들도 있어요. 3대. 그때 살았던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3대째 돼야 바꾸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종과 조의 개념입니다. 누구는 종이라 하고 누구는 조라 하더래요. 영조, 정조, 누구는 인종, 또 이쪽은 인종, 이쪽은 인조, 예종, 명종 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종과 조를 구분하는 것들은 그 해에는 바로 못 고쳐요.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3대 지나야 고쳐지기도 했던 개념들이 이런 겁니다. 제가 종묘하고 사직하고 구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종묘에 올라가는 글이 태조, 세종. 이게 종묘에 들어가는 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걸 알고 있죠. 종묘에 올라간 신이 호를. 태조가 들어간 능은 건원능,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종이 들어간 건 영능, 이런 식으로 능의 번지수는 또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태조능이다, 세종능이다, 효종능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일단 편합니다. 근데 요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의 학설에서 나오기를 뭐라 그러느냐면, 이쪽은 정치를 참 잘한 사람이고 이쪽은 후덕한 왕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일설이 전혀 틀린 거고요. 종은 자기 어머니가 왕비였으면 종을 붙이고요. 자기 어머니가 왕이 아니고 빈이나 무술이한테서 났을 때는 종을 붙입니다. 예. 자, 태종이 자기가 개국했으니까 엄마가 왕비가 아니죠. 그래, 조가 붙었고. 정종은 아들 맞고, 태종도 다들 왕비야, 신현왕후 몸에서도 다들 나왔으니까는 왕비 맞고, 세종도 맞고, 그 다음에 문종, 단종까지 맞는데, 세조가 찬탈을 일으켰죠, 근데. 그죠? 찬탈을 일으켰을 경우에 종을 못 붙였어요. 후퇴파였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가지 예 빼고는 그대로 다 내려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쭉 내려가는데, 고종, 철종 이런 팀들이 나오죠. 세조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엔 종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종이었어요. 근데 죽자마자 묘호에 올릴 때 맨 처음 종이었는데 3대째 지나고 나서 신숙주서부터 이제 다, 그때 누굽니까? 한명에서부터 다 죽을 사람 다 죽고, 마누라 정의왕후까지 죽을 사람 다 죽고 나서 딱 조로 딱 바뀌는 거라. 근데 고종이나 철종은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일단 종을 붙였어요. 근데 순종 때 바로 가버렸죠. 끝나버렸죠. 순종 때 마지막 왕으로. 고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대한제국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종으로 남았는데 원래는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조로 돼야 된다. 이런 왕릉은 신라고분 같은 경우에는 왜 큽니까? 간단하게. 신라고분. 예? 왕권. 무덤 자체가 땅을 안 파고 그 위에 목각분을 올리고 덮으니까 커지는 거고요. 신라고분은. 고려왕릉은 도성국사 때서부터 이제 형세론이 들어오면서 상기운을 더 받겠다 해가지고 신라시대 때는 형국론만 존재할 때입니다. 그죠? 대체적인 무덤들이. 근데 고려시대 때는 통일신라 말 때서부터는 형세론이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도성국사서부터 이제 도성국사 스승 해철 스님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스님들이 형세론을 딱 갖고 들어오니까 상기운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광을 파고 들어가 봅니다. 산속으로. 그래서 무덤 봉분이 째만해져 버립니다. 들어가서 지기가 좋은 곳을 찾자. 그 다음에 조선왕릉에서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측면에서 볼게요. 요거는 할 수 없이. 요거를 강이라 그러는데 또는 사초지라고 그러는데 요 위에 무덤을 이렇게 딱 씁니다. 요게 커요. 높이가. 거의 한 7, 8m 이상 높이가 될 정도로 큽니다. 이걸 기의 저장 탱크로 본 거예요. 뒤에서 산맥 기운이 쫙 와가지고 잉이 탁 있고 혈자리에 들어간 것까지는 딱 좋았는데 이만큼이 저장 탱크, 기를 저장하는 탱크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잉 바로 앞에서 승생기, 생기를 끌어먹겠다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생긴 건데 이쪽은 평지고 이쪽은 산지고 야지죠. 평야. 야지죠. 그래서 이 팀은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자그마한 언덕. 그래서 이건 비산비하라 그래요. 비산비하에 올라갔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조선신라에서 많이 받고 요건 봉분이 적은데 사진 자료들이 없고요. 요거를 이제 어찌 생겼는가. 일단 슬라이드를 조금 더 앞부분 슬라이드를 좀 나눠서 볼 겁니다. 슬라이드를 조금 보고 조선왕릉이 저렇게 생겼구나. 전부 다 서울에 있으니까 여기서 조선왕릉 가보신 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릉이 저래 생겼구나. 기본적인 테마를 쫙 알고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태조 이성계능입니다. 이게 맞은편 산 위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 이걸 홍살문이라고 하죠. 우리 어디 가서 봤죠? 덕천서원 가서도 봤고 서계서원 가서도 홍살문 다 있었습니다. 진입로란 얘기죠. 진입로에서 이러고 쭉 가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까지는 현재 평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가 평지인데 이걸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정자는 갑을 병정할 때 정자에 그 다음 글자자, 글자자자를 써서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생긴 것도 이렇게 정자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 조금 계산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약간 틀어졌다 그래서 남쪽에서 약간 옆으로 틀어졌다 해서 나침판 폐철 중에 정남쪽에서 약간 틀면 정자 방향이거든요. 폐철에서도. 그래서 정자각이라는 소리가 있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리케이트 쳐놓은 데서부터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강이라고 하는 사초지라고 하는 게 언덕이 불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7, 8m 이상인 높이가 엄청 높아요. 크기도 제 키가 얼마만할 거냐면 요만합니다. 요만. 요 허리 조금 넘을 거예요. 요걸 사초지라 한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성계능이고요. 요 뒤에 요거 곡장이라고 합니다. 곡장. 구불곡자, 담장자. 굽은 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저거의 용도는 일종의 자청용 우백호를 한 겹 더 쌓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덤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곡장을 안 쳤을 경우에 우리 무덤 가보면은 선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봉분 뒤에 약간 불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놓은 거예요. 보신 분 있는 분? 그렇게 잘 없네. 근데 다음에 혹시 시간 있으면 그럼 선익을 찍어 놓던가 해야 되겠다. 무덤 봉분 뒤에서부터 불룩하게 이렇게 딱 돌려놓은 게 이걸 선익이라고 하는데, 이 곡장이나 그런 선익들은 다 뭘 표시한다? 사청용 우백호를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택풍수 또는 양기풍수에서는 자청용 우백호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좋고요. 음택풍수에서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광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청용 우백호 역할이 비중을 조금 작게 둬도 됩니다. 양기풍수, 양택풍수에서는 자청용 우백호 역할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난간석이라고 합니다. 요 말뚝 세워가지고 이제 돌기둥을 탁탁탁 막아놨죠. 난간석. 그것은 이제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 조금 먼데 요 봉분 위에 세워놓은 거 있죠? 저 지금 잘 보이세요? 요 부분. 테두리 둘른 거. 능을 테두리 이렇게 뺑 둘른 거. 요거를 병풍석이라고 합니다. 병풍 둘렀다 해가지고. 예. 그 병풍석도 어느 왕은 있고 어느 왕은 없고 막 이렇습니다. 세종, 정종, 그 다음 태종까지 다 있다가 세종이 없어지고, 문종, 단종 있다가 세조 없고, 그 다음 명종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중종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엉망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역사와 맞물려서 병풍석이 있고 없고 차이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멀긴 먼데, 요 곡장 안에는 뺑 둘러서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석호, 돌로 만든 호랑이, 석양, 돌로 만든 양의 모습을 해가지고 일종의 바깥으로, 얼굴들은 다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키는 호위병들입니다. 능을 지키는 호위병. 그 곡장 바깥에 있는 요것들은 안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보입니까? 이 안에 거는 바깥을 바라보고 있고요. 요거는 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곡장 바깥에 있는 이 두 마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돌들 문인석 또는 무인석이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거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고 갈 수 있는 기마 말입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밑에서 이제 찍어본 겁니다. 네, 쭉 가다가 이어서 이제 제례를 지내는 거예요. 왕도 이 위에 안 올라가요. 위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냅니다. 여기다 상 다 차려놓고 뒤에 뻥 뚫렸잖아요. 예. 요 길, 어느 게 더 넓습니까? 풍수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우측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혼돈이 안 와요. 이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우측, 이 사람 입장에서 이쪽에 있으면 좌측이라고 항상 표현을 해주셔야 안 헷갈립니다. 관찰자 입장이 아니고 주인 입장에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풍수에서는. 그럼 이쪽이 이제 우측 도로, 이쪽이 좌측 도로. 어느 게 더 높아 비입니까? 우측이 좀 더 높아 비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이제 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이 좀 더 높습니다. 이쪽이 조금 낮고 이쪽이 이제 폭도 좁은데 요 길이 왕이 가는 길입니다.
군항이 가는 길이 요 길입니다. 자, 다음이요. 태조 이성계능이죠. 자, 태조 이성계능인데, 자, 요게 병풍석이란 얘기예요, 요런 게. 여기 병풍석. 여기 난간석. 그 다음, 우리 그 남명 교식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봤죠? 망주석. 망주석은 뭐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곡장이 세 군데는 다 막혔죠? 그럼 이 앞에 부분은 뚫렸으니까 파고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했으므로 망주석을 세워서 파고를 좁히는 듯한 느낌으로써 파고를 좁아지게 해서 그 기운이 생기가 못 나가게끔 자연스러운 기만 빠져나가게끔 딱 브레이크 장치를 해놓은 게 망주석이다. 됐습니까? 예. 이거 태조 이성계능입니다. 근데 태조 이성계능은 제일 지저분합니다. 밑에 풀도 이런데 요게 풀이 지저분해요. 이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성계 아픔의 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조선왕릉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감이 오셨어요? 아, 요렇게 생겼다. 한 카트 뒤에 더 있을란가? 아, 요거 있죠, 요 상. 요건 장명등이라 그러고, 요 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 상. 이건 뭐 하는 상입니까? 왕도 밑에서 절하는데, 정자각에서. 여기는 음식이 절대 안 올라갑니다. 밑에서 음식 다 차려버려요. 혼유석이라고 해서 혼이 유한다, 논인다라는 뜻입니다. 혼이 논인다라는 뜻이에요. 예, 밥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이요. 이 사초 밑에서부터 지금 이만큼입니다. 네, 올라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 힘들어요. 지그 올라가면 이제 조금 땀이 살짝 날라고 할 정도로 높아요. 이거 출입 금지 딱 써놨습니다. 개차랑 답사 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해갖고. 자, 그러면은 요 정도가 조선왕릉이 요래 생겼구나. 그걸 아시고,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